자, 애초에 항명죄가 안 되는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도주 증거인멸 혐의 없는 거 어떻게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자, 이 사건 있고 나서 해병대 지원율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려 0.2대 1. 아니, 병사를 그렇게 어이없이 죽여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심지어 그거 수사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모아서 막 구속시키려고 하고, 이런 군대에 누가 가겠어요? 누가 이런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병장 김규현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최상병, 그리고 온갖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고 최상병을 위해서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들의 과실을 규명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던 해병대 1사단장 구하겠다고 수사 외압을 자행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문 대통령실과 국방부, 오늘은 군형법상 항명죄, 그리고 박정훈 대령 항명죄 표적 수사의 선봉에 서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군형법 44조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명령이란 법에 위반되는 명령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또 명령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령을 따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자, 상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알잘딱깔센 이런 알잘딱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안 들었다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명확하게 특정이 돼야 돼.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동기나 목적이 불순하면 역시 불법 명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군대 보급관이 보급 병사한테 야, 내 개인차에다가 군 휘발유 좀 채워놔라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령이 일단,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보급품을 횡령하는 범죄 행위잖아. 그런 건 당연히 정당한 명령이 아니고 그거 안 따른다고 항명죄로 처벌되진 않죠. 아니, 오히려 거부해야지. 자, 박정훈 대령이 받았던 명령이 뭡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해라. 자, 이첩 보류 자체는 그럴싸해. 근데 그 보류 명령의 목적이 뭐냐? 결국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해서 삭제하고 사건 축소하고 그 다음에 경찰로 보내라.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자체가 수사 외압이잖아. 당연히 불법 명령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국방부 검찰단에서 바로 항명죄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장관 직속입니다. 전국의 군 검사들을 지휘하는 조직이에요. 자, 검찰 단장은 준장, 원스타입니다. 현재 단장은 김동혁 육군 준장 진입니다. 장군 진급이 확정은 됐는데 아직은 대령이야. 충성을 다해야겠구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주임 군검사는 연보현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소령 아니면 중령이겠죠. 이 사람들이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의 선봉장들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자, 지난 9월 1일 이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구속영장은 예상을 깨고 군사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자, 기각한 군판사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군생활 개빡세지겠다. 자, 사실 원래 법리상 기각은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결단을 용기 있게 내려주신 군판사님과 군사법원에 감사드려야죠. 문제는 군검찰이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하명을 받아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대령, 연보현 군검사, 이 사람들이 쓴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총 43쪽 분량입니다. 자, 애초에 항명죄가 안 되는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도주 증거인멸 혐의 없는 거 어떻게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저도 구속을 많이 시켜본 검사 출신으로서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어. 수사기관은 기밀 유지가 최우선이에요. 구속영장 청구서는 피의자 측에도 제공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자세히 적지 않아요. 간단히 적고 별도 의견서를 법원에 따로 냅니다. 검사들은 상식이에요. 근데 이건 뭐 43쪽에 걸쳐서 자기들 갖고 있는 내용을 빼곡하게 적어놨어. 그냥 다 패를 까버려. 아마추어 티가 펄펄 납니다. 자, 여기 보면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사령부를 조사하면서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에게 불리하게 말하도록 하려고 회유한 정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사령관을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자, 사령관은 1회차 때는 박정훈 대령에게 내가 이첩 보류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해병대 사령관 기계가 있네요. 박정훈 대령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는 사령관이 지들 원하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합니다. 2회, 3회,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2회차 3회차까지 조사를 계속해. 그렇게 한 끝에 결국 사령관한테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게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그 해병대 수사단 간부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원하는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걔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대답한 게 아니니까 얘들 말은 신빙성이 없다,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려. 야씨, 막 표적 수사, 조작 수사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는 우리 민간 검찰도 이렇게는 안 한다. 2020년대 아니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쌍팔년도 간첩 조작 수사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어. 명예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오직 출세를 위해 권력자들 구둣발만 보고 달리는 충견들이지. 이게 어떻게 법조인들입니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연보현 군검사, 이런 사람들과 같은 법조인이라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기관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죠. 경찰, 최혜병 사망사건 이첩받아서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 국방장관 법무관리관 1사단장, 이런 사람들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 기관들입니다만 이번만큼이라도 제발 소신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진상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있고 나서 해병대 지원율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려 0.2대 1. 이거 해병대 유진되는 거야 이거? 아니, 병사를 그렇게 어이없이 죽여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심지어 그거 수사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모아서 막 구속시키려고 하고, 이런 군대에 누가 가겠어요? 누가 이런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입으로는 안보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따위 군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강한 군대, 이렇게 어이없게 병사가 죽지 않는 군대,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군대, 그래서 가고 싶고 목숨 걸고 싶은 그런 군대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요?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김규현이었습니다.